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시장의 이제 바닥 신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 자산시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주식, 부동산, 그리고 뭐 가상자산, 채권도 정커본도 시장은 뭐 어떻게 보면 투기성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장들의 바닥 신호는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우선 가상자산 사례를 보면 다른 자산 시장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바닥에 도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상자산이 최근에 이제 뭐 파산 많이 하죠. 이해관계자들이. 그것이 이제 하나의 뭐 모델이 안 될 수 있겠냐. 다른 자산 시장에도 비슷한 한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오늘 가상자산 관련 지금 바닥 신호를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가상자산 대부 업체인 셀시어스가 이제 파산 절차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브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적자액이 약 한 11.9억 달러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뭐 거의 1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가 결국은 파산 절차 진행하려면 가지고 있는 코인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뭐 파산 선언을 할 수 있죠. 종결 처리가 된다는 거죠, 법원이.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가상자산 가격 하락하며,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 멀었다라는 거죠. 법원에서 정리해 라고 하는 그때 이제 바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셀시어스 고객이 17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100달러 이상 예치 고객이 30만 명인데, 지난번에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에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셀시어스 등에 너네들이 파산하면 고객 자산 어떻게 되나? 라고 물었는데, 거기서 답이 파산하면 고객도 못 갚을 수 있다. 라는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170만 명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왜냐면 우선은 자기들 월급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돈 빌렸으면 이자 줘야 되고 하니까 그것부터 주고 이제 고객은 돈 없는 거죠. 뭐 자기들끼리 비싼지 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대출 내지 중개업체인데 보이저 디지털이라는 또 대부업체도 있는데 그것도 이미 파산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3에로라 하는 또 가상자산 헤지펀드도 파산했고, 그 다음에 볼더라는 가상자산 대부업체는 싱가포르 법원에 모라토리엄 신청을 했어요. 그럼 법원이 승인을 할 때는 또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처리할 거는 다 정리해가지고 모라토리엄 승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상자산 바닥이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 신호를 이제 법원이 승인하고 그 다음에 파산 절차를 종결 짓고 그 무렵이 그 바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또 투자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까지 투자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거기 헐값으로 나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매수하면 되는데 굳이 중간에 비싸게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얘기를 가상자산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인 코인플렉스라는 데가 있는데 예치금액의 10%만 인출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90%는 자기 돈 이제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파산 형태로 가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NFT 거래소인데 세계 최대 NFT 거래소로 알려졌죠. 오픈시죠. 구조조정을 하는데 임직원의 20% 감원이에요. 그럼 여기에 감원을 할 적에는 보너스도 좀 줘야 되고 여러가지 또 비찬채 할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는 또 코인 있으면 또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상자산 바닥이 아직 멀었다라는 것을 앞에 한
5가지 사례를 통해서 뭐 알 수가 있죠. 또 여기서 제가 그 기술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가상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테슬라처럼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도 경기가 어려우면 결국은 가상자산 팔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지금까지 그 머스크 논리대로 하면 지금 매수해야 돼요. 그런데 매수할 돈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해도 그냥 봐야 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자동차도 안 팔리면 오히려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도지코인을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바닥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거품 발생을 주도한 이해관계자들이 정리를 해야 그게 바닥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상자산이 얼마까지 하락할 거냐? 결국 돈을 빌려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뭐 다른 코인 투자했는데 이제는 돈을 갚아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뭐 금리는 오르고 돈은 빌린 기간이 뭐 1년 단위로 빌렸다면 1년 후에는 갚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물이 부족하면 담보 부족을 채워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돼야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은 사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주식도 빚내가 투자한 사람 많겠죠. 그러면 빚잔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야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JP 모건이 지난해 가장 그 미국 증시를 좋게 봤죠. 원래 연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JP 모건 영업 실적이 지금 28% 정도 2분기에 감소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가장 공격적인 전망을 하니까 주식 매수 포지션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을 해보니 엉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막 팔고 이래 해야 주식시장 바닥이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있으면, 그러니까 반등을 유도하면 그런 집단이 이제 오히려 주가 하락을 주도하죠. 위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주식시장도 바닥이 멀었다. JP모건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걸 팔 때 요 근래에 유가 180불 내지 380불 간다고 한 그 투자은행이 JP모건이라고 제가 앞 시간에 소개 한번 했을 거예요. 바로 JP모건이 아마 코너에 몰려 있을 거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2분기 실적을 보니 역시나 28% 손실이 났더라. 그러니까 JP모건이 그러면 28%만 손실이냐, 아니면 석유에 투자해놨고 지금 유가가 지금 95불까지 내려왔으니 120불에 투자를 했다 하면 그래서 또 30% 깨졌거든요. 그거는 7월달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40% 50% 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바닥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기술적 반등이 있으면 JP모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고, 또 주가지수 선물에 매도에 배팅하고 또 공매도 하고, 그래야 바닥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까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헐값으로 매도하고 은행에서 경매를 할 때, 또 그 경매가 1차, 2차, 3차 유찰까지 일어나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이 진입 시기와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데, 또 NFT 관련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